미래경제 트렌드 연구소의 서동구 소장과 현재의 우리 트렌드를 또 중시와 연결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두 번씩.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 4분기라는 게 이제 사실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초 이렇게 되면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또 실적들이 나올 텐데 뭐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가 의외의 그런 그 좋은 실적들이 네. 나와주면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돌출이 되면서 3분기 그리고 또 4, 4분기까지도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이런 그 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각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환율의 안정성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실적의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한진의 운발 뭔가 좀 가닥이 잡혀가는 듯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그 수출 기업들의 운송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에 결국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정부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발표와 진행할 그 강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에 대한 여진 그러한 특히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감축 우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이런 3분기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에 뭐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으면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후자라고 일컬어지는 계열사들도 연관 계열사들도 다 안 좋아질 거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부품 소재 업체들도 안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3분기에 어느 정도 떨어질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 이게 문제죠. 그 폭이 상당히 지금 넓습니다. 뭐 8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8조 원이 안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7조 원도 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충 공감되는 뭐 7조 원대 초중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계 전망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바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인데요. 리콜 영향 그리고 또 그 여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 부분에서만 말이죠. 이러한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후하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5천억 내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책임 경영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재용 등기이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뭐 출근할 때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여진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떠한 그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같이 끌어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10% 감익이면 전체 시장의 2% 감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걱정이 지금 뭐 미국 대선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TV 토론회도 하고 뭐 이제 한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최근 들어서요. 특별히 우리나라산 철강제에 대한 미국 그 쪽의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이게 장벽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뒤에 조금 나아진다. 중국 쪽의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좀 나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또 철강 소재 이런 쪽
또 문제되지 않겠나? 또 3분기, 4분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 업종들이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9월 12일이었었죠.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관세를 대폭 뭐 60% 이상 부과를 했다. 그 전에도 이미 뭐 냉연 강판이라든가 도금 강판에 대해서도 시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의 수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특히 열연 강판 쪽과 관련돼서는 포스코에서 전체 어떤 수출 물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뭐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우리 철강업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정부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업종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운과 조선을 이미 그 전부터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좀 구분을 시키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이게 말이죠.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조선업종의 어떤 현실을 바로 우리가 직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독일에서 조선해양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3대 박람회 중에 하나죠. 참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수주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 관련된 조선업체 관련 회사들 임직원들은 일절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갔어요? 네.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현대중공업의 뭐 임원 한 명 정도가 가서 대우중공업 같은 데는 갈 그렇죠. 엄두도 안 나겠지만 뭐 구조조정의 여파라든가 또 비용 절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업종의 수주 절벽, 급감 이런 부분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에 유조선 두 척을 수주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하나도 수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뭐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좋은 낭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현대중공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 어떤 여파라든가 여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제는 뭐 바닥이다, 뭐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한진해운이 오늘은 뭐 아까 보니까 상한가던데요. 정부의 좀 적극적인 모자라는 부분은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으면 또 회생할 수 있지 않냐 기대가 있지만 또 여하치 않으면 또 한진해운 소유의 60척 넘는 배들이 또 중고 시장에 나온다는 것도 세계 조선업체, 특별히 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런저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30일 날이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 같으세요? 네, 뭐 딱 30일이다 아니면 뭐 그 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많이 반발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반발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내용들은 좀 수정이 될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용두사미가 안 되고 뭔가 시장에서도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세 개 업종이죠.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진해운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10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과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아쉬운 것은요. 컨설팅 업체들이 다 외국계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맥킨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 빅3 합병은 이제 뭐 아니다. 결국은 뭐 각자 도생, 뭐 지원,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제 하는데 이 후판 쪽의 어떤 공급 과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중소형 뭐 봉연광 업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인수합병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후판 쪽 관련해서 공장 7개가 있는데
때문에 뭐 3개까지 축소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반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또 노사 보여주고 문제가 있고요. 다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라서요. 그리고 판재류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도 원샷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석유화학 업종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원샷법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십시일반 감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는 어떤 업종들 같은 경우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연출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공급 과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PVC라든가 이런 쪽들 품질 개선이라든가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탁상 공론 또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건데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도 강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사실 뭐 정부가 당국이 기업들을 찍고 붙이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 뭐 유사이래로 계속 싸워왔던 건데요. 글쎄요, 지금 이 국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판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것 자체도 서동구 소장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검증할까라는 그런 고민은 더 깊어지네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제 트렌드 연구소의 서동구 소장과